휴대전화 신규 가입 시 지불해야 하는 가입비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 통사들은 신규 가입자 등록 절차 비용 명목으로 가입비를 부과하고 있지만 가입 절차가 전산 처리되고 있어 실제 비용 발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델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감소 없는 대규모 기업 인수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을 막기 위해서는 신규 순환 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올해 1분기 주택거래량은 총 14만 976가구로 작년 4분기 57%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작년 말 9.10 부동산 대책의 취득세 감면 조치가 종료되기 전 주택 수요자들이 매매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 해외 브랜드 중 1등 브랜드 품목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오리온, 락앤락 등 3개 기업이 총 6개 품목에서 최고 브랜드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4월 17일 목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떠한지 먼저 간략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상당히 적지 않은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금 1900선을 좀 위협받는 상황인데요. 16.58포인트가 빠지면서 1907선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그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1,600억 그리고 기관이 700억대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86포인트가 빠져서 556포인트입니다. 수급별로 보면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는 코스닥에서도 이어집니다. 원달러 환율 2.2원이 오르면서 1120.7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김상균 팀장과 함께하죠. 1억 후보군으로 삼성출판사, 캠트로닉스, AP시스템을 주목하자는 의견을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최재식 팀장의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독일의 신용등급 우려보다 유로존 전체의 경기 둔화 우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대응, 실적 중심 전략을 지속하자고요. 증시 촉앤촉 조윤석 과장과 함께하고요.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 국면입니다. 중소형주의 강세 여전합니다. 모멘텀 있는 기존 종목의 공략을 지속하자고 합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겹으로 겹치는 이 악재 때문에 상당히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우리 증시 상황부터 전략까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을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들어서 우리 장세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장 특징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를 매도하다 보니까 지수가 방어가 되지는 않고 있고요. 또 간밤에 유럽 증시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서 오늘 마감까지는 전체적으로 이 상태에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태로 마감이 될 것이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을 좀 상승으로 돌려놓기에는 개인 혼자인만으로는 좀 부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독일의 신용등급 강등. 자, 이와 관련해서 유로존의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십니까? 네, 일단 유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일단 간밤에 독일의 신용등급의 강등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작년 말 종가 이후로 가장 최저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독일 신용등급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유럽 경기 둔화가 더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 경기는 3월 달부터 이제 경제 모멘텀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피그스의 재정 적자의 감축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고 또 피그스의 자금줄을 대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부담감을 주는 영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경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독일의 신용등급의 강등으로 만든 것이지 다른 요인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게 핵심이겠고요. 그리고 3월부터 악화된 유럽의 경기 둔화는
모멘텀 약화는 뭐 2분기에도 별다르지 않다. 뭐 2분기도 뭐 별로 뭐 유럽 경기는 좋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뭐 유로존 내 리스크 중에서 이제 남아 있는 걸 찾자면 일단 당장은 뭐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의 자금 상환 기간은 뭐 유로존이 연장을 해줬었고요. 그래서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키프로스 이후에 이제 그 유로 회원국 중에서 슬로베니아가 다음 뭐 구제금융 대상국으로 이제 점차 거론이 되고 있고 일부 장기 국채 수익률은 6%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오는 슬로베니아의 5억 유로의 국채 발행 결과가 좀 뭐 시장의 반응이 어떤 부분을 체크할 수 있냐 반응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런 리스크성이 있는 악재들이 좀 한 번에 다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씩 이게 뭐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나오니까 좀 살짝 지친다 싶은 느낌도 듭니다. 앞으로 어떤 리스크들이 남아 있을까요? 예, 일단 뭐 2분기에는 미국도 뭐 시캐스터가 3월부터 시행됐으니까 그게 반영되는 부분, 그다음에 급여세 뭐 인상한 부분이 이제 점차적으로 그 소비자들한테 가게들한테 이제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전체적으로 2분기 계절적 모멘텀 둔화죠. 경제 둔화를 가져오고요. 미국도 유럽은 뭐 전체적으로 뭐 긴축을 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글로벌이 저성장하다 보니까 뭐 유럽은 경제 둔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 자체가 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경제를 커버하고 있고 또 단기적인 뭐 부양을 하려는 의도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신종 AI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에 그래도 2분기 중국의 성장률 자체도 지난 1분기 7.7에서 약간 개선 된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뭐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는 별로 좋지는 않을 거다. 모멘텀은 크지 않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경기에 대한 관점에서 좀 모멘텀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시장 자체로는 그 제한된 그 지수된 박스권에서 기술적인 대응이 계속 유효한 것 같고요. 간헐적으로 나오는 유로존 재정 리스크, 그다음에 5월부터 그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 관련해서 정책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일시적인 청구에서 하여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군으로 뭐 개별적인 대응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애플이 새로 내놓은 아이패드 미니 등이 좀 판매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영향을 받으면서 전망에 따른 영향을 받으면서 애플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련된 부품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요? 예, 이미 뭐 LG 디스플레이드 여러 대형주고 또 중소형주고 많은 애플 관련주들이 뭐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인데요. 뭐 애플 관련주들은 아마 그런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이러한 두 가지 스마트 기기 관련한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수혜주들은 좀 차별적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에 사상 최고 경신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 중심의 물량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계속적인 단가 인하 압력과 그리고 물량이 아무래도 이제 초과도 딸리는 그런 쪽에 투자하는 쪽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변덕스러운 우리 증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네, 당분간 저는 2분기까지는 주식을 매매하기는 상당히 이렇게 편안한 장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월도 그랬고 4월도 그랬고 이러한 상태가 다음 주부터 해결되고 다시 5월 달부터 해결된다는 관점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도 별로고 그리고 또 글로벌한 유동성 자체도
아주 모멘텀 있는 쪽으로만 쏠리고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부분은 상당히 이제 뭐 엔저에 따라 약간 피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와 수요와 뭐 증시 유동성에 좀 덜 민감한 쪽에 관심이 드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IT 소비재라든지 뭐 일부 음식료라든지 뭐 식자재 유통주, 운반 제작사 좀 이런 뭐 비경기 관련 뭐 쪽에 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증시 촉앤촉 시간입니다. 이 가능해서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시장에 대한 전략을 기획하고 또 대응을 하는 SK증권 역삼 PIB 지점의 조윤석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실적 시즌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도 양극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건설주 어닝 쇼크 이후 다소 좀 부진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 어떤 대응이 주요할까요? 네, 대부분의 실적 시즌이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실적 변동성보다는 3분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재 섹터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런 것들은 투자의 둔화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지금 소비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보시게 되더라도 투자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재가 반등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발생을 해서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고 지나친 낙폭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리바운드가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3분기를 준비하시게 된다면 3분기에도 EPS가 상향이 되면서 꾸준히 이익 증가하는 업종들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업종들로 보게 되면 IT나 그리고 뭐 콘텐츠, 통신, 헬스케어 업종들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경기와 영향이 적은 중소형 장세는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섹터들의 혼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증시 매수라기보다는 특정 섹터에 대한 매수가 지속이 될 거라고 다음 달에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더 강한 베팅이 그 전보다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증시를 보면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인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디커플링 현상,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 현상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봐야겠습니까? 네, 대형주 모멘텀이 우선적으로 부족하다는 데에서 상당 기간 길어질 수 있는 염려가 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형주 내에서도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들은 업종들은 나오게 마련이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은 우선 식음료 업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원재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원재료 비중이 가장 큰 식음료 업체들이 조금 우위에 서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환율 같은 경우도 구조적으로는 워낙 강세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수입 가격 자체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양방향에서 비용 절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해외 쪽에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국내뿐만 아니고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높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 다변화에 따른 멀티플이 좀 상향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IT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판매 우위가 계속적으로 점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대형주 내에서도 또 디커플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통신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대형주와 중소형주 디커플링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대형주도 결국은 중소형주와 밀접한 거래 관계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PBR 방어책이 조금 유용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현재 PBR 같은 경우는 1910 정도가 포딩 방향으로 올해 2013년 PBR 1수준입니다. 그때 정도가 되면은 아마도 단기 반등이 자율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내에서 잠깐이나마 디커플링이 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PBR 1 기준으로 1870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약 30포인트 정도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디커플링 과정이 좀 해소되기 위해서는 코스피가 오히려 좀 더 빠져야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관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래저래 좀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워낙 불거져 터져 나오는 그런 악재들도 순간순간 많고요. 자, 투자 전략 세우기 좀 힘든 때인 것 같은데요. 어떤 조언을 주실런지요?
네, 시장의 빠른 복원력을 항상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시장이 가장 당혹스럽게 지금 여겼던 것은 북한말 이슈였습니다. 북한말 이슈가 진행이 되면서 금세 회복을 못하고 계속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반등을 못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전체 섹터 내에서는 반등을 못했지만 그 사이에서도 좀 반등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좀 의미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모멘텀이 있는 기존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이슈가 있고 또 충격이 있을 때는 공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한 모멘텀이 있다는 건 EPS 상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IT나 제약바이오, 콘텐츠, 중국 소비 같은 것들은 여전히 중소형주 중에서도 탄력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눌림목 발생 시 과감하게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좀 펼치게 되면 좀 수익률 측면에서 많이 제고가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PBR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1910 정도 아마 하회하게 되면은 좀 중소형주 쪽이 조금은 눌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거래소 쪽으로 조금 낙폭과대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도 옳은 선택이지 않아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이 좀 침체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승산 있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한글과 컴퓨터, P&E솔루션 두 종목 준비하셨다고요? 네, 한글과 컴퓨터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컴 오피스에 대해서 이제 정부나 그리고 유관기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유율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 캐시카우를 계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싱크프리 모바일 같은 경우 올 한 해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은 태블릿 PC의 확장 추세 원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분명히 싱크프리의 편집 기능이 강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모멘텀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매출 확대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싱크프리 클라우딩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VMware 측에서 싱크프리 클라우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광고나 연계 프로모션을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가격 측면 그리고 호황성 측면에서 비교해 보게 되면 한글과 컴퓨터의 싱크프리 클라우딩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라고 보시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도에 매수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대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셔야죠. 네, 한글 컴퓨터 지금 소폭의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19,100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19,000원 정도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가격이라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 한 22,000원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2,000원 정도는 무리 없이 장기적으로 보게 돼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21,000원 정도에서 약간은 조금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 더딜 수도 있겠지만 22,000원 정도까지 꼭 보시길 바라고요. 또한 손절가는 18,000원 정도로 정해드리는데요. 18,000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잠깐 저점을 깼던 그런 지점이었죠. 그래서 18,000원은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시는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대비해서 목표가보다는 손절가를 좀 더 짧게 좀 보수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시장 상황을 감안한 아주 현명한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네, 계속 이어주십시오. 네, P&E솔루션 다음 종목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P&E솔루션은 대표적으로 2차전지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를 후공정을 진행할 때는 사이클러라는 장비 그리고 포메이션 장비 두 가지 장비가 대표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일본 업체와 경쟁하면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가격과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P&E솔루션이었고요. 또한 LG화학이나 삼성SD, SK이노베이션 등 2차전지 세계 글로벌 트렌더 세터들이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미 훌륭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가 더 있었죠. 삼성 SDI가 올해 2차전지 울산 공장이었습니다. 울산 공장의 기본 캐파에 비해서 약 8배 정도 확충한다는 그런 계획을 연출해 내놨었는데요. 하반기 진행이 될수록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매출에 인식이 되면서 아마도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나올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성장성 그리고 이익의 질적 성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좀 매수 포지션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늘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8,150원 정도인데 8,000원 정도는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가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 정도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10,000원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0,000원 정도 위에는 충분히 하반기 이후에도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7,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손절가 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추천 종목들의 수익률 어떠한지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네, 현금 비중이 40%입니다. 모베이스, LB세미콘, 아이센스 이 세 종목이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이 돼서 6대4 비율로 주식이 좀 더 많습니다.
네,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현재 LB세미콘이 10.6%로 벌써 두 자릿수로 수익이 훌쩍 올라가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했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아직까지 매수가 미도달이고요. 네, 자, 이 종목들에 대한 의견을 이어주십시오. 네,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좀 목표가 좀 상향하는 모습입니다. 3,800원 정도로 지금 상향시킨 모습이고요. 3,800원 상향했던 거는 긴 장기적인 목표보다 우선 기술적 접근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의 1차 목표가인 3,500원 정도를 넘겼기 때문에 우선 기존 보유자들은 당연히 보유를 하셔야 될 생각이고요. 3,900원에서 3,800원 정도가 아무래도 물량대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적인 목표가로 정해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5,000원 정도까지 도달할 거라고 물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드리고요. 나머지 종목들 아이센스, 모베이스 두 종목은 편입이 불발된 상태입니다. 편입이 불발됐기 때문에 우선 매수 가격 위치까지 우선적으로 기다려 본 이후에 그 위에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여전히 지금 가격대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포지션은 매수 포지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해드리고요. 조윤석 과장님과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5분의 전문가 분들께서 고르고 고른 종목들을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고 또 그와 함께 투자를 해보는 코너인데요. 자, 5분 전문가의 5종목들 수익률 체크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 좀 벼틀날이 올까요?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진행을 하는 5분의 전문가가 추천한 전 종목이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5분 전문가분들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상승장에서 수익 내는 것보다도 지금같이 조정을 받고 여러 악재가 겹친 장에서 전 종목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들이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CJ 프레시웨이가 박현상 대리 1.5% 수익이고요. 이정복 대표 STI가 3.8% 수익으로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전진우 팀장의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기택 과장의 우전의 한단이 1.3에서 1.7%까지 올라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요, 다날입니다. 이 박지훈 차장이 추천을 해서 지금 8.7%나 올라 있습니다. 두 자릿수로까지의 수익권으로 접어들 게 머지않았습니다. 내일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박지훈 차장의 다날이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오늘의 위너인 NH투자증권 박지훈 차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도 1등을 이어갔습니다. 다날 수익률이 8.7%로 어제보다 훌쩍 올라 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좀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들고 와서 수익을 극대화시킬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투신 수급에 좀 집중을 좀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장 끝나고 확인해 보니 여전히 또 어제도 들어왔고요.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기관이 쳐서 어느 정도 매수에 좀 가담하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치고 빠지는 전략이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시기를 짧게 가져가는 게 맞지만 일단 상승 탄력이 일단 시작된 시점에서는 일단 매도보다는 좀 더 홀딩하는 전략으로서 일단 기본적인 목표는 한 14,000에서 15,000 구간에서 일단 이익 실현 한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서 이제 다시 전고점 라인대가 도래하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좀 고민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다날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대투증권에서 오늘 금일 페이퍼가 오늘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중했던 부분은 역시 실적 얘기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한 13% 정도 증가한 부분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한 그런 부분이죠. 아무래도 자회사 손실 개선된 턴어라운드 개념. 근데 하나 여기서 좀 내용이 좀 더 집중됐던 거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역시 미국 그로스 성장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간 거래 대금이 한 $500만 수준인데 작년 비했을 때 지금 4배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기대가 돼 있지만 내후년 또 내후년 이상 점점 좀 더 그 연평균 성장이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의 어떤 산업군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현재 13,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그 투신의 흐름들이 만약 이탈이 없다라면 좀 더 가져가면서 그 위에서 한번 고민을 다시 해보자라는 차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단알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어제에서 오늘도 수익이 좋아서 이틀 연속 위너를 차지하고 있는 박지훈 차장의 투자 전략이었으니까요. 귀담아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박지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 만나 뵙는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의 이기택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전엔 한 단위 지금 1.7% 수익입니다. 먼저 이 종목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장대 양봉을 그렸을 그 당시에 추천에 좀 들어갔었는데요. 사실 매수 관점은 일주일 만에 변한 건 없고요. 계속해서 케이스 산업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글로벌 업체들 다각도로 영업망을 넓혀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영업망이 넓혀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 벤더로 최근에 들어갔었고 그 전에 중국 로컬 업체들이 업태가 있어서 일단은 우전에 한다는 다른 업체들보다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해도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고요. 물론 2분기 때 갤럭시 S4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면 이러한 종목들은 좀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전엔 한 단, 일주일 만에 어떤 기업에 대한 의견이 쉽게 바뀌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한 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또 듣겠습니다. 네, 일단 결제 업체들 중에서 좀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합리적인 소비 성향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한국 사이버 결제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하십니까? 예, 합리적인 소비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경기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 등이 좀 더 싸고 좀 더 좋은 물건을 사려는 성향이 높아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필수 소비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더 노력을 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글로벌적인 영향력이 합리적인 소비 섹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우리가 알다시피 소셜 커머스를 이용한 쇼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도 전자결제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사이버결제가 고객으로 있는 쿠팡이라든가 그 이외의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성장이 뚜렷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인터넷 쇼핑몰 증가세도 연간 한 10% 내지 7%가량 올라오고 있다. 정체된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자결제 업체들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중에서도 한국사이버결제는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영업망을 펼쳐놓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따라서도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주변에 위치 기반을 해서 소셜커머스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스마트폰 확대에 따른 시장 실적 개선세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게임이라든가 음원 다운로드 수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자결제 업체들은 올해 한 해 내내 업사이드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사이버결제 어떤 점 때문에 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 가게 잘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가격에 대해서 조언을 주신다면요. 예, 일단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2분기 때가 좀 더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으로는 쇼핑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2분기, 3분기 때까지 목표가 18,000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우리가 시장 영향에 따라서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12,000원 데드라인 걸쳐놓고 매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형국을 보니까요. 상당 기간 좀 횡보를 하다가 요 한 며칠 새에 좀 급등하는 양상이거든요. 자 이럴 때 따라잡는 게 맞을까요? 혹시 다시금 이게 박스권 횡보권 그 밴드 안으로 쏙 들어와 버리면은 샀다가 괜히 이게 소폭 손실로 또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감을 분명히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매집 세력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 매집 세력 중심의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 강력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거래량 최근에 양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업사이드로 봐도 된다라는 의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염려하지 말고 사도 된다 이런 의견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기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오늘장 내일장 최고의 인기 코너이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는 코너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시간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플랜A 투자연구소의 김상균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이 이제 크고 작은 악재로 상당히 이제 흔들흔들합니다. 변동성도 컸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익률이 43%. 두 자릿수 수익률만 나도 지금 장에서는 참 대단하다 싶은데 벌써 40%를 웃도는 그런 수익을 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크게 칭찬 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포트 한번 열어서 상세하게 봐볼까요? 네, 지금 현금이 10%밖에 비중이 없습니다. 나머지 9개 종목이 각 10%씩의 비중으로 쭉 펼쳐져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히 수익률을 위주로 살펴보면요. 현재 모베이스가 97% 수익으로 곧 세 자릿수로까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렌텍이 64%, KMW 46% 수익이고요. 페넨터와 TJ미디어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4%로 손실입니다. 자, 다른 종목들 보면요. 연희정보통신이 9%, 자화전자의 58% 수익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29%, 액토즈소프트가 마이너스 5% 손실로 손실나고 있는 종목이 3종목, 그리고 수익나 있는 종목이 6종목입니다만 수익의 비중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43%에 달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종목들 가운데 모베이스가 현재 97%, 이렌텍이 지금 64% 올라 있고요. KMW 46% 올라 있습니다. 자,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셨는데요. 이 의견과 함께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예, KMW를 목표가를 기존에 18,000에서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2만 원 이상으로 우선 상향 조절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KMW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MW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어제 19,650원이라는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제가 KMW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해가지고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특히 LTE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부분 중에서 KMW가 RRH 소형 기지국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매출이 가시화되면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해서 신고가를 갱신해서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해서 오르는 것은 말 그대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목표가가 2만 원을 아주 우선 또 다시 타이트하게 잡았던 거는 마찬가지로 KMW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현재 주가 자체가 10배 정도를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밸류에이션으로 지켜본다라면 KMW 가격이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의 비중 축소 의견도 드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우선은 목표가 자체를 상향 조절했지만은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2만 원을 무조건 도달했다고 해서 KMW를 전량 매도하기보다는 충분히 기간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의 환경적인 영향을 보면서 2만 원이 돌파했더라도 조금 더 홀딩을 해서 수익률이 극대화하는 것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사건이 북한의 여러 가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 쏜다라는 리스크를 사건이 진행하고 나서 다시 모베이스와 이렌테 기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다시 최근 들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 드렸던 것은 주가 자체가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이 있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대외 돌발 변수, 특히 뭐 북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영향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북한 리스크가 터지면서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모베이스를 제외하고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 리스크가 다시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주가 자체는 오히려 북한 리스크가 나왔던 그때보다 더 상승한 상태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북한적인 리스크라든지 돌발 변수,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외 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서 대응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베이스나 이렌텍 이런 케이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투자를 집행했기 때문에 1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실적이 뭐 쇼크가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2분기부터 실적이 점점 가시화돼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최소한 모베이스, 이렌텍, 뭐 다른 신양, 뭐 인탑스 이런 케이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3분기 올해 3분기 이상까지는 최소한 끌고 가야지 주가 자체가 큰 흐름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모베이스 수익률이 약 97%입니다. 충분히 과거에도 3자리 이상 수익률이 갔었고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저평가 가치주에 대비해서 모베이스나 이렌텍이나 많이 올라 보이지만 아직도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을 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저가 3,500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모멘텀 부족입니다. 그 최근에 내 사랑 나비부인 그 드라마가 종료가 됐고 그 종료 이후에 2분기에 이제 그 이후에 차후 드라마가 차기작이 없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이렇게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3,5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충분히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 부분도 어느 정도 터져 나왔고 주가 자체는 1분기의 실적은 좋게 나올 거고 2분기 실적은 약간의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가치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타 엔터주에 대비해서는 아직도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4,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J 미디어입니다.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북한 리스크 이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주가 자체가 빠졌다 하지만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기존에 하락했던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세해서 3,500원에서 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TJ 미디어도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1분기라든지 작년에 기저효과 대비해서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홀딩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희정보통신입니다. 그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아쉬운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뭐 3,000원 이상으로 강하게 돌파했다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연희정보통신의 어느 정도 자사주 방어라든지 이런 효과에서 방어해주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 자사주 매입 그게 공시가 끝났습니다. 그 부분이 끝나면서 주가 자체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그 여력이 부족하면서 주가 자체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CR 그 단가이나 압력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싸지 않을까, 저평가 구간이지 않을까 이런 상태로 보고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역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뭐 카메라 모듈 업체라든지 AFA, 자화전자를 말고 뭐 하이소닉, IM, 기타 여러 가지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물량이 이 엔코더 방식으로서는 자화전자가 유일해서 독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휴대폰, 스마트폰 판매가 많이 되고 타블렛 PC가 많이 판매가 될수록 자화전자 실적도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화전자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목표가 도달 전까지는 3만원 구간 전까지는 자화전자도 마찬가지로 홀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도록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버버 반도체입니다. 어버버 반도체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크게 2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상승 이후 다시 2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버버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홀딩을 하겠습니다. 어버버 반도체는 지금 단기간의 실적 모멘텀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꾸준히 실적의 증가가 있고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좋지만 내년도 좋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꾸준히 많이 모아가는 물량으로 어느 정도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액토르소프트입니다. 액토르소프트 같은 경우에 포트에 편입하고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돌발 악재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금요일날 죄송합니다. 금요일날 유상증자 공시가 뜨면서 월요일날 개파라 마이너스 14% 한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상증자가 나온 것은 돌발 변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액토르소프트를 또 회사에 직접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유상증자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 알 수가 없었는데 그 액토르소프트 대주주 중국입니다. 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돌발 변수에 의해서 이런 유상증자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EO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손실이 많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액토르소프트는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 축소를 하는 것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니기어즈라는 신작 게임이 화요일날 출시를 했습니다. 현재 순위권에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그 실적이 올라오는 것 대비해서 CEO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액토르소프트는 차후에 비중을 줄이는 것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갤럭시 S4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격도 그 전보다는 조금 좀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좀 많이 팔려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큰데요. 자, 뭐 이 자화전자라든가 모비스라든가 지금 이미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종목들 갤럭시 S4가 좀 잘 나감에 따라서 함께 좀 이렇게 동반 상승, 추가 상승 여지가 있을까요? 예, 그동안에 올랐던 것은 갤럭시 S4가 얼마나 잘 팔릴 것인가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사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갤럭시 S4에 대해서 발매하겠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눌림목 조정을 받았다는 모습이고 그 이후에 다시 갤럭시 S4가 판매가 될 경우에는 갤럭시 S4가 판매되는 만큼 회사 자체의 실적에도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가시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언급해드리는 것은 주가는 실적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마찬가지로 주가도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갤럭시 S4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에 따라서 그런 갤럭시 S4 부품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얼만큼 증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들이 아주 전반적으로 다들 잘 달려주고 있는데요. 자, 새로이 좀 편입할 만한 1억 후보군의 종목들을 어떤 것들을 꼽고 계시는지요? 예, 오늘도 뭐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포트에 편입을 하고 싶은 종목들이 많지만은 포트에 이미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1억 후보군이라든지 이렇게 언급하는 종목들은 직접 단방을 가가고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리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이제 출판 업종 자체가 크게 많이 무너지고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출판사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애플이라든지 앱스토어에 납품되는 스마트 스터디, 즉 앱 회사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는 스마트 스터디라는 앱 만드는 회사의 지분을 약 2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뭐 안드로이드 마켓이라든지 앱 마켓을 보시면 스마트 스터디에서 만든 제품이 1위에서 5위까지 매출 순위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출판사는 이제는 출판사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앱을 만드는 교육용 컨텐츠 회사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가치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0.63 정도밖에 않고 실제 가치는 뭐 0.3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산 가치도 훌륭하면서 그런 교육 앱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업체로 보시게 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도 다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출판사 지금 차트를 보게 될 때도 최근에 약간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뭐 4,000원대 초반 구간이라면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바로 뭐 이 부분을 매수를 하자라는 접근보다는 좋은 가격대 4,000원에서 이 정도의 구간 정도라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접근해서 고수익을 올린다기보다는 몇 개월, 최소 짧게는 3개월에서 보통 길게는 1, 2년까지 들고 갈 경우에는 작은 수익보다는 복리적인 효과를 내서 큰 수익을 노려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저번에도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캠트로닉스 역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주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부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TG 사업부입니다. TG 사업부 부분에서 올해 실적이 큰 폭으로 가셔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소형과 중대형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쪽으로 하고 있고 GD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캠트로닉스에서 소형 쪽도 물론 늘어나고 있겠지만은 중대형 쪽 물량을 많이 증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가 원래 이 회사는 비수기입니다. 근데 비수기인데 1분기 때 사상 최고치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하더라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눌림목이 오고 기간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좋은 가격, 개인적으로 좋은 가격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싸게 사면 더 좋겠지만은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2만원대 초반 가격이라면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관심 종목에 넣으시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 역시 탐방을 갔다 오고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방송이라든지 목요일 방송이다 보니까 아쉽게도 며칠 전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몰레드라든지 LCD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장비 수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삼성과 계속 조인을 하면서 실적이 증가하고 특히 올해 중국 부분에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사이드 또한 매우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AP 시스템도 역시 최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차트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회사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차트가 올랐지만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 많은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리는 말이 앞으로도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너무 바닥에서 기고 실적이 나쁜 종목들을 보지 마시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신고가를 갱신하더라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삼성출판사, 캠트로닉스, AP 시스템 앞으로 편입해 볼 만한 1억 후보군의 종목으로 지금 선정을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종목 새로운 종목을 좀 편입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선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상균 팀장의 최종 포트 정리입니다. 네, 현금이 10%고요. 9가지 종목들이 각 10%씩의 비중으로 골고루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포트 수익률은 43%에 달하고요. 모베이스가 97%나 올라 있습니다. 이렌텍이 64, KMW가 46%로 바짝 뒤쫓고 있고요. 페넨터가 마이너스 21% 손실, TJ미디어도 소폭 내려 있습니다. 네, 자화전자와 어버브 반도체가 58%, 29%로 앞서의 이렌텍, KMW와 비슷한 수준의 두 자릿수 수익을 거둬주고 있습니다. 네, 포트 전체 수익 현재 43%를 기록하고 있는 플래네이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